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건 하늘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세상 태어날 때 확률이 무한대분의 1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버님, 어머님 슬하에서 태어나는 확률이 3억분의 1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역시 3억분의 1로 태어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3억분의 1로 태어났습니다. 3억 곱하기 3억 곱하기 3억 곱하기 3억 10번만 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기적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되시고 부처님이 인연이고 이런 게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만 귀하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너무도 존귀한 존재다. 그분이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많이 배웠건 말건 전혀 관계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천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귀한 분입니다. 그 오랜 인류 역사, 이 넓은 우주, 지구, 이 접점에 딱 태어나서 오늘 저녁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기 처음 본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자주 배운 분도 계시고 사이 좋은 분도 계시고 나쁜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것 자체 이것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화합, 너그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참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참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판단을 조금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총장을 지냈으니 뭐 말이라도 잘하겠구나, 사상이라도 배울 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할 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응급실에서 4주 동안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이 병나서.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윤봉길 선생, 명헌 선생이 당당한 장부시지만 아마 늘 겸손하실 겁니다. 어려운 사람 생각해 주셨을 겁니다. 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고 계신 김진우 선생, 저보다 대학 선배입니다. 이분은 전통적으로 선비죠. 그리고 늘 겸손하시죠. 올바르시죠. 정성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법과대학 출신 거의 전부가 김진우 선배를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잘하지 못해도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 나왔습니다. 이 앞에 계신 김학준 선생, 당대 제일 가는 강연자입니다. 머리에 들고 있는 지식도 그렇지만 강의 그러면 서울대학이 제일입니다. 이런 분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모시고 무슨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좀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고를 조금 가져왔지만 원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무라비 대왕이라고, 우리 보통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무라비 왕이 있는데요. 왕한테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었는데 태양신이 이름이 사마슈입니다. 사마슈라는 사람이 큰 칼을 하무라비 대왕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주면서 한 얘기가
이 세상의 행복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은 극소수 일부분에, 대다수의 참담함과 외로움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는 경향이 있다.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부당한 강자를 억제하고 연약한 약자를 보호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칼을 수여하는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입니다. 현재 루블 박물관에 놓여 있는데 돌입니다. 한 2척, 한 6척 되는 2m 넘는 그런 큰 돌인데 돌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아무도 해독을 못하다가 1930년대에 불란서 사람들이 처음 해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 3800년 전에 함무라비 대왕한테 한 사마슈의 말, 이것은 바로 한 국가, 한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를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정부, 한 나라는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 지켜주는 겁니다. 부당한 강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끼리는 정치 얘기를 일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공연히 그 친한 사이에 낯을 불키게 됩니다. 제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서로 낯을 불키게 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만, 그래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와 또 여러분 각자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가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내가 용서하고, 이런 관대함, 아량,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 한 분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나라의 행복, 우리 자신의 따뜻한 자존심, 이걸 지키려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지만 오늘 좀 특히 그렇습니다. 좀 아픕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매헌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아까 김진우 회장께서 말씀하셨죠. 매헌 선생님께서 신학과 대장을 격살했을 때, 그때부터 중국 인민, 중국 국민,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게끔 한 초석, 이런 분이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한없이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태극기를 보고 격려를 했죠. 격려할 태극기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차이가 엄청나요. 전자는 잘 살건 못 살건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나라, 나는 그 나라의 국민, 이겁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의 자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보통 우리가 36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0년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 민비라고 얘기하지만 황후칭을 받았어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 깡패들이죠. 특히 후쿠오카. 그 낭인들 몇 명의 일본 군인들, 이 사람한테 돌아가셨죠. 시해되고 칼로 찔리고 또 일부에서는 능욕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경복궁의 민속박물관 저쪽에 가면 아닙니다. 민속박물관 쪽에 경복궁의 저쪽에 북동쪽으로
쪽으로 가면 동산이 있죠. 명성황 민비가 시해돼서 묻혀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 살아왔습니다. 독도 1905년에 자기들 땅으로 편입했습니다. 무주물 선종이다. 물건을 떨어뜨려 주인 없으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법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거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권이랄까 국방권, 행정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죠. 할 수가 없었죠. 할 필요도 없었죠. 일본은 그때부터 1905년 그 사람들 자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시대마련 자기들 땅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 편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일본과 결착해서 이익을 더 찾을 수 있다. 이러면 일본 편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 편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명분은 그만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명한 실체이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문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선생이 학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제 침략 시절에 우리는 거기 굽히고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굽히지 않아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몇몇 선배 빼놓고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소금, 설탕, 식량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히 먹고 사는 집 아니고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학교에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한 사람들 진입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회들 뒷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 하는 말씀. 개명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굶어 죽는다. 학교도 못 간다. 자연히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창씨 개명한 사람 나쁘다 이런 말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일본이 저지른 악행 이 말도 못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누굴 위안했습니까? 위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5살, 16살 젊은 처녀들 식당이나 군용 공장, 군복 단축한 데 이런 데 끌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강제로 잡아갔습니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대로 성노예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참담한 인생을 사실 줄 알았더라면 자살하고 말죠. 그 가족도 자살하고 말죠. 차라리. 그런데 잡혀갔습니다. 한 분 한 분 말도 못하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시골의 한 처녀가 강제로 잡혀가서 그 꼴을 당하고 사셨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모욕을 합니다. 누구한테 못 버린 사람? 위안? 누가 누굴 위안했어요? 위안부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 지식은 전부 위안부라고 그러죠. 그 자존심, 그 인생 전부를 희생하고
숨죽여 살았습니다. 1995년에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분들은 나라가 가난해서 잡혀가서 희생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할머니들이다. 이 할머니들한테 자부심을 세워주고 이분들한테 생활비를 우리 손으로 드리자. 그래서 처음으로 1996년에 예산으로 이분들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뒤에 감추고 살았던 분이 한 분 나도 당했다. 수가 좀 늘어났죠. 처음엔 2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 200만 원 큰 돈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죠. 경제 정책,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도저히 돈이 없다. 50만 원씩만 하자. 그래서 50만 원으로 일단 하고 그다음 기록을 남겨라. 매년 올리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좀 관여를 했습니다. 부총리한테 당신이나 나나 그때는 그만둘 사람이다. 올린다고 해봐야 얼마나 올리겠냐. 그러나 기록은 남겨둬. 그래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자꾸 올려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는 해서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해드리죠. 그리고 병원 같은 데는 전부 무료로. 그 당시 서울대학 치과에서 이를 다 고쳐드리고 내과에서 다 진단해드리고 순천향병원 또 건국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전부 그분들 거저 치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이 지난 오늘 받는 돈은 57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황장관 기억하세요? 황장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 할머니를 모실 때 일제하에 희생된 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할머니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군에 의한 강간 피해자. 근데 강간이라는 말 쓰기도 싫고 히틀러처럼 처음 노예라는 말도 쓰기 싫고 위안부라는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할머니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죄 없는 할머니, 피해당한 할머니.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장군께서 1919년에 거사를 하시고 1910년에 돌아가셨죠. 재판을 받을 때 여순 감옥에서 일본 재판관이 재판을 하니까 나는 당신 재판 받지 못하겠어. 난 군인이야. 군인으로 적군을 쏴 죽였어. 그러니까 나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나는 군인으로서 전투행위를 했고 적을 사살했다. 이등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 사람들은 의사는 굉장히 고귀한 윤봉길 의사, 이봉철 의사 말할 수 없이 고귀하죠. 그러나 의사라는 단독적인 행위를 했을 때 못해 이끌고 안중근 장군께서는 직접 무장을 하고 단체를 이끌고 한일 독립연군 참모부장 하면서 직접 적군을 쏴 죽였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 후에 우리가 불러드릴 분 의사 안중근 장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의사란 말이 절대로 낮춘 게 아닙니다. 의사가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장군으로 본인이 희망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모시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아까 김진우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그냥 신학과 대장 적사하고 그런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아까 태극기를 보고 경제한다. 한 국가의 국민 또는 식민지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본이 미국, 소련 이 힘에 의해서 그냥 무너졌다. 그 광복이 됐다. 우리 민족이 누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뭐 했어? 몇 천만 년. 굽신굽신하고 일본 밥도 먹고 당신 한 게 뭐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저항운동을 했죠.
독립지사들도 너무 많죠. 아까 김학준 교수, 나한테 교수라고 했거든요. 김학준 교수 얘기한 대로 국가보훈처, 미국 같으면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반이 국가보훈처 예산입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를 외국에서 빼오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하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분, 독립지사, 이분들이 안 계시면 너희는 그냥 노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존심을 살려주신 건 안중근 의사 다음으로 뭐 꼭 숫자를 할 건 없습니다. 1932년이잖아. 32년 4월 19일이죠. 이때 거사하신 조금 전에 이봉창 의사가 역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마셨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매헌 선생님을 비롯한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독립됐다. 일본군 아닙니다. 미국 육군 중령입니다. 지도가 갈랐다.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남북이 그때 점령은 미국, 소련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시작이 됐죠.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바로 매헌 선생, 안중근 의사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국토라는 것은 육체다. 역사라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대로 된 민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그때는 국토는 없었지만 결국은 되찾아야 할 우리나라 이걸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를 할 때 건국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건국 대통령이다 아니다 그런 여기 이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이게 우리나라 건국이다 이렇게 하면 조선은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뭡니까? 고려는 뭡니까? 그 위에 고조선 북부여 이것도 뭡니까? 전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름만 바뀌어서 연속됩니다. 체제가 무슨 왕정제도인가 민주국가인가 이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국토, 그 민족, 그 영혼 이것은 한결같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건국 절이다 독립절이다 이런까지 싸울 하는 이유가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 나라고 내 정신이고 내 국민이고 이것만 가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시골에서 시비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거 시비할 게 하나도 없다. 마음대로 부리고 싶을 때 불러라. 우리 당파 싸움이라는 게 시작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1952년 임진왜란 맞았는데 그 선조 중기부터 우리나라에 당파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재상이 돌아가시면서 유훈을 남겼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당파 싸움이 생길 것이다. 왕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이 붕당 싸움을 없애는 것. 모든 조야가 합동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데 붕당 싸움이 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선조 중기의 당파 싸움. 그 주시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예법을 해서 왕 대비가 돌아가시면 6개월 복을 입어야 되느냐 1개월 복을 입어야 되느냐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1개월 복을 입어도 6개월 복을 입어도 이거 가지고 싸워서 서로 사생결단 싸우고 한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한 팔을 몰살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애국심도 있고 기계는 있었겠죠.
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면 그분들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산, 내 후대, 이것이 문제지 국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당파 싸움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지금 뭐 이북에 핵가지고 있다, 사드 배치한다,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정신적으로 완전 괴멸 상태에 빠지다시피 되고 있다. 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안합니다, 왕정 국가에서 일제 지배하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자본주의화됐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민 윤리, 시민의 도덕,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근대 국가 과정을 성장하고 말았다. 갑자기 자본주의가 들이닥쳐서 돈의 노예가 됐다. 사실 그렇죠. 8.15 이후에 남북 계속 싸웠죠. 여러 지사들이 막았지만 결국은 독립국가가 두 개가 생겨버렸죠. 옛날 조선조 시대, 선조 때, 임진왜란 때 남북을 가르려고 일본이 시도했죠. 또 중국이 시도했죠. 요 선에서 처음에는 원산 대동강입니다. 원산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일본가, 우리가 짓게, 요 위에는 명나라가 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계속 나오니까 38선, 그때부터 38선이 계속이 됐습니다. 38선이 지금도 38선 그냥 그대로 조금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판자가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얘기는 김학준 선생이 더 잘할 텐데 내가 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네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로 참 우리나라 팔자가 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강대국이죠. 잘 살 뿐 아니라 무기가 강력하죠. 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본 침략도 당하고 그렇게 됐죠. 지금도 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약한 입장에서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하는 대로 이쪽 편이 아니면 저쪽 편 들어줘야 할 참 기맥힌 그런 사정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하긴 쉽습니다.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왜 갈라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를 고려 때부터, 조선조 초기부터 전라도 경상도 화합 못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아마 김지루 선배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저희 다닐 때 전라도 경상도 다툰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충청도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하려고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사적으로 책무도 있었고 훌륭하시죠. 결과적으로 나라를 동서로 이렇게 분단시키는 그 대통령병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 해야 나라를 구한다. 그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서 갈라져 있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옛날에 18세기에 독일 사람 랑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랑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가 훌륭한 나라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 하나다. 그 나라의 국토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군사력이 얼마냐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 국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화합하는 마음, 도덕적인 정신, 이것이 바로 한 국가가 훌륭한 나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다. 그 랑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유명한 이태리 철학자, 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라는 책을 120권인가 제가 옛날에 기억을 했는데 지금 기억 못합니다. 이걸 쭉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로마인은 정치인을 경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닮아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조금 남아있었죠. 국민들이 정치인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게 애국심이 명석하고 판단력이 바릅니다. 그럼 당이란 이름을 붙여 꿈꾸는 게 대통령 누구 하느냐? 권력 집중 현상. 이것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도덕적인 승리, 화합의 승리라는 게 있지 못하죠. 이것이 하루빨리 정신 있는 사람들이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옛날부터 뭐 상선약수다, 최고의 선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갑니다. 촉촉히 적시면서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물은 다 가죠. 그러면서 땅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씻고 바다로 다 가고 넓은 바다에서 다시 풍랑은 일지만 푸른 물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상당부 여러분들이 막지 못하면 흘러내려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검게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가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물처럼 위에서부터, 원래는 밑에서부터 일어나면 그건 혁명입니다. 우리나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혁명이 일어났듯이, 쿠데타가 일어났듯이.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위에서부터 뜻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차차차 맑은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지를 적실 때 내 나라는 살 수가 있다. 우리 민족 너무 위대한 민족입니다. 1732년에 몽테스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했죠. 그래서 모든 법학자, 정치학자들은 몽테스큐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쓴 레드 베르산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여행을 쭉 했습니다. 동양을 여행하면서 일본을 가서 봤습니다. 일본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 사무라이가 아무나 마음대로 죽인다. 잔혹한 민족이다. 중국을 갔습니다. 우리 수호전 같은 데 보면 사람 죽여서 사람 고기를 가지고 만두에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안 왔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카스트 제도, 제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인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떤 경우에도 독립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동양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한 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은 백인입니다. 그 중에서 불란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죠.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면 아프리카 흑인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흑인이 인류로선 최초입니다. 인간 시작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신의 뜻에 반한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갖고 있는 사고, 인종 우월주의, 너무도 참 지독하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란서라는 데는 뭐 여러분 기로틴 뭐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뭐 사람 쭉 해야 단두대 보냈죠. 그 이전부터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
불란서에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여자들 특히 좋은 옷 입고, 남자들 포도주 다 들고 나가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 막상 사람이 죽고 피가 흐르죠. 와, 비브 라 프랑스 만세 부릅니다. 좋다고 춤추고 포도주잔 마주칩니다. 사람 죽는 현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적어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또 이병도 선생이 마지막에 1984년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것은 베링 해협이 그때 굉장히 짧았는데 여기를 건너간 우리 민족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큰 풍요로 미국 땅 점령했을 때 아메리칸 인디언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 영화나 책이나 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뉴질랜드나 오스트랄리아 국민들은 키가 조그맣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그걸 점령하면서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사람 동물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 땅 다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라는 것은 전쟁 포로를 데려다가 김 교수, 러시아 술 이름이 뭐지? 보드카. 보드카를 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입에 불을 붙입니다. 빵 터집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잔혹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옛날 얘기들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일본 우리 제암리 사건 다 아시죠? 우리 국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국민 남경 대학 살 때 일본군 육군 중위하고 소위 두 사람이 남경에서 30만 명을 죽이는데 1시간에 몇 명을 죽이느냐 시합을 했습니다. 그게 남경 박물관에 가면 일본 신문에 난 것이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중위 하나가 120명인가 죽였고,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납니다. 그 비슷하고 소위 하나가 103명인가 죽였습니다. 중위가 우승했다. 그래서 쭉 그 신문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민족이에요? 사람 참 못되는다. 저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사람이 죽었다. 잡혀가서 죽었다. 아이고, 저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지만 저 자식들 어떻게 사나? 밤에 보리쌀, 나무 던져줍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은 정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황길수 장관, 이 김영남이 내 제자지만 이게 미국 사회, 프랑스 사회, 일본 사회도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 사회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한 잔 내면 고마이지. 얻어먹으면 좋잖아요. 너무 부패하니까.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영란법이 한번 과도기적으로 있어서 국민이 좀 부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계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더치페이라는 정신이 꼭 우리 습성하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좀 특수합니다. 정이 굉장히 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테스키가 뭐라고 했더니 사람 죽이는 걸 보고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못한 게 있죠. 이경원 씨 어디 계시죠? 이경원 씨, 내가 질문 하나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동네 사람 아주 친한 부인된 둘이가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을 헛디뎌서 한 부인이 땅에 곧장에 떨어졌다. 나머지 한 부인이 잘됐다. 평소에 못되게 굴더니 그러고 그냥 갔다. 어린애가 1m 되는 물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근데 물이라는 것은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은 곳에서 나 살려주시오. 남녀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제가 헤어나서 죽나 사나 한번 보자. 애가 결국 죽어버렸다.
같이 갔던 부인하고 어린애 죽는 모습을 본 남녀하고 이거 처벌을 얼마나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 271조라는 데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고는 누가 옆에서 죽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거기 국회 기록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판례법이니까 판례 굉장히 처벌합니다. 다쳤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만약에 죽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일본도 처벌합니다. 독일도 처벌합니다. 전 세계가 처벌합니다. 우리만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평등하다. 겸손하다. 그리고 어떤 억제, 어떤 포각도 다 거부하고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게 불란서에서 자유, 평등, 박애. 이 박애라는 건 사랑이죠. 남을 아끼는 마음. 이게 인간으로서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나라 생각하고 남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평등, 자유, 박애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잘 사니까 다른 사람 관계없다. 사람한테 두드려 패고 돈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너 이거 가지고 치료해줘라. 아무도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포식하고 잘 먹고 이렇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고 자기에게 큰 피해가 없이 상대방의 생명, 재산, 신체,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걸 지켜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철 같은 데 타면 이 여성들을 제가 남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는데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여성들이 둘이 앉아서 지방 사투리 하면서 계속 떠듭니다. 주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 제 혼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여성들 선거판에 가면 선거 휘저고 다닐 것이다. 마음대로 떠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건 다리 딱 벌리고 그러죠. 길가에 춤 마음대로 버리고 담배꽁초 막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대 시민교육, 시민윤리의식, 사회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정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 만나서도 참 너희 나쁘다. 사과할 걸 사과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죠. 하지만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내 조상이 잘못한 것을 후손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 참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내 조상 죽을 죄 어쨌건 남을 죽였건 말건 내 조상이다 이런 신념이 가서 조상이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사과를 제대로 못합니다. 독도 같은 거 일본 사람 다 압니다. 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김학준 교수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사, 이것이 명나라에 반한다. 조선조 초기에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우리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공물 바치고 왕의 칭호도 받고 왕자 승인도 받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명나라에 반하는 역사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종, 세종, 성종, 예종, 네 왕조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전부 압수했습니다. 발각하는 관리들한테는 품계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왕조실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다 중요하다. 고려 공민왕이, 여러분 신돈이한테 저 속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역사책 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문화뿐 아니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그 주원자회가 나서가지고 싸움할 때 아주 약해졌죠. 빨리 쳐들어가라. 빨리 쳐들어가서 지금 약해져 있는 땅, 우리의 땅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압록강, 도만강까지 갔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라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토막됐습니다. 원산되던가. 그나마도 신라 왕으로 봉함을 받지 못하고 계림, 총, 도덕 이런 걸 받다가 고구려의 유민들과 신라 군인 싸워가지고 나중에 신라 왕칭을 받았죠. 하지만 국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민왕이 얘기를 해서 압록강, 도만강 차지했습니다. 후대에 나중에 세종대왕께서 육진 개척해가지고 그걸 여진족이라든지 다른 만주 쪽한테 지켜냈죠. 하지만 처음 출발은 공민왕입니다. 더 들어가라. 우리 옛 고구려 땅 확보해라. 고려 땅 확보해라. 고려 땅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진양까지 가도록 했는데 최영 장군이 편찬을 씌워서 못 갔죠. 이성계 장군이 조민수가 저기 자꾸 김학준 얘기를 하는데, 김학준 같은 머리에 반만 돼도 내가 기억을 다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부자 갔다가 피가 하도 오니까 병이 나고, 이성계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원나라가 망할 것 같다. 다음은 한 주원장 세력이 이길 것 같다. 돌아옵니다. 고려 없어지죠. 그 다음에 거의 명나라의 우리 종입니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 다 압니다. 명나라의 종을 바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일본 지배받았고, 윤봉길 의사 같은 분, 이런 분이 계셔서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남은 덕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선조들 부끄럽지 않게. 지금도 매원 선생님 하늘에서 다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go away, 가버렸다, 죽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 조선말은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딱 한국 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종교하고 관계없습니다. 돌아가셨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원 선생님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발 잘했다고 싸우지 말고, 단파 싸우지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너희가 이러냐. 아일랜드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영원히 화합할 수 없다. 적이다. 왜? 1803년부터 5년까지 아일랜드 기근이 있었습니다. 보리, 옥수수, 밀가루 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 여성, 노인 굶어 죽었습니다.
영국의 도하다가 북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영국이 지배했습니다. 거기 농촌 소득이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이것만이라도 우리 놀아먹게 해라. 영국이 안 들어줬습니다. 그거가 다 가져갔습니다. 수없이 굶어 죽고 미국,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다 도망을 가서 대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는 내 조상,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자식 이거 굶어 죽이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는 소출 가지고 가지고 절대로 아일랜드 국민은 영국을 용서 못한다. 이 사람 말은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북 국민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1995년부터 4년부터 황자엽 선생을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 황자엽 선생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이 굶어 죽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 그때는 김정은이 없었고 김일성, 김정일 이 세력이 퇴진하고 나면 결국 남한과 같이 손잡고 살 같은 민족이다. 굶어 죽지 않게 해라. 이 황자엽 선생의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국회의장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 답변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군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다. 군량이 풀면 먹고 살릴 수 있을 텐데 군량이 안 풀어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세습제도 하는 권력자를 옹유하는 세력, 이 사람들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무슨 사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어떤 사태 때 북한 주민들한테 너희는 남한 쪽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만약의 경우 이랬을 때 아까 아일랜드 식으로 음식 쓰레기 22조를 내버리는 남한이 우리 굶여 죽였다. 중국은 그나마 먹고 살기 도와줬다. 우리 중국 편도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너무 큰 걸 잃어버립니다. 그때야말로 민족 분단입니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 정부건 다음 정부건 아주 현명하게 무엇이 우리 국의 먼 장래를 위해서 좋은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도 많고 죄도 많지만 운도 나쁘고 지정학적인 팔자가 그렇지만 너무 선한 사람이 많다. 그래도 남 도와주고 올바르게 살고 그래서 이 민족은 지켜진다. 안 그러면 벌써 멸망하겠지. 그건 지켜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할비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가면 이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촌. 산림지대죠. 그 넓이가 남한 땅 비슷합니다. 8만 제곱킬로미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 조선송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금강송 또는 조선송 이렇게 부르죠. 이게 800년, 900년이 됐습니다. 제가 2번을 가봤습니다. 처음엔 놀랐고 다음에 꼭 다시 가고 싶어서 가봤고 아름드리 사람 장골 도리가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로 50m 쭉 뻗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굴곡되지 않고 쭉쭉 그 나무들이 쭉 있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시조선 생기기 훨씬 전에 조선송, 금강송 이렇게 불러왔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느냐,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그 지역에 조선이라는 우리 땅이 있었다.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그러죠. 참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는 역사도 있는 걸로 자꾸 늘리고 하는데 왜 한국은 있는 역사도 자꾸 없애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책을 더 보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의심이 가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 상대적이니까 의심 가면 일단 우리 쪽에서 우리 이익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밝히자. 일단 부정하고 보지 말자. 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착하고 하늘은 절대로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축복받는 그런 분들이 꼭 될 겁니다. 우리 자손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